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 정부가 발표한 지능형 반도체 드림팀 출범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을 위해서 각종 MOU를 체결을 하고 청사진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번 기술 개발 사업의 청사진의 목표는 미래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고요. 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 원천 기술 확보에 있습니다. 산업부가 26년까지 5,216억을, 또 과기부가 29년까지 4,880억을 포함해서 총 1조 96억 원의 자금이 투여가 됩니다. 5년간 R&D 예타 사업 중 1조 원 규모가 넘는 것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이 유일할 정도로 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본과의 문제로 지금 소부장 기업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지속이 되고 있죠. 이번에도 반도체 소재 장비 개발사들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과기부하고 산자부가 인프라 구축과 수요 연계를 책임지고요. 소부장 공급 기업이 나노종경과 융합혁신지원단을 거쳐서 이제 수요 기업과 협업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 기초적용 평가를 통해서 양산 평가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번 기술 개발 사업의 주요 MOU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 기업 쪽에는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삼천리, SK텔레콤과 하나테크니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일단 반도체에서 강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으로서의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요 개발 기업에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장사인 텔레치스가 있고요. 스카이치스나 프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사입니다. 넥스트칩도 비상장사이긴 하지만 과거 분사를 통해서 비상장이 된 거고, 모기업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죠. NCN이요. 그래서 NCN을 보되 일단은 재무적 구조가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텔레치스하고 프리오사 AI에 투자한 DSC 인베스트먼트를 트레이딩 종목으로 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업의 기술적인 분야를 보면 자율주행차용 AI 반도체가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주체로서 이제 가온칩스, 텔레칩스가 있고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텔레칩스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되겠죠. 또 가스 운송 감지를 한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는 이제 가스 관련해서 이제 삼천리가 있는데 중견기업이지만 거래량이 적고 움직임이 좀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것들은 다른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버용 AI 반도체 쪽에 SK텔레콤과 프리오사 AI가 주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리오사 AI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투자를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요. IoT용 AI 반도체는 역시 넥스트칩이 또 관여를 합니다. 근데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이미 분사가 되면서 비상장이고, 모기업인 이제 NCN을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재무적인 구조에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당중 트레이딩 정도로만 끝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연계 기업으로 이제 하나테크니 있는데, 하나테크니도 마찬가지로 분사되면서 이제 비상장이 된 거고요. 모기업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그래서 종목군 보면 중장기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봐야 됩니다. 워낙 시총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붙고 시세가 형성될 때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스트칩이 이제 분사했던 NCN을 보시면, 자, 이렇게 계속 적자 구조입니다. 영업이익도 적자, 단기순이익도 적자, 계속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구조가 좋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넥스트칩의 지금 지분을 우선주를 포함하면 90% 정도, 우선주를 제외하고서는 보통주는 이제 100% 지분을 NCN이 갖고 있는데, 넥스트칩의 실적도 계속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꾸준히 좋은 그런 실적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유보율도 1400%, 1500% 이렇게 유보율도 좀 안정적인 유보율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노딱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좀 있죠. 그래서 1분기, 2분기 전부 다 적자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능형 반도체 쪽에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붙어서 계속 급등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노려서 저점을 공략하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필요사 AI에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DSC 인베스트먼트의 재무 구조를 보시게 되면 역시 계속해서 이제 흑자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무적 문제가 없고
다양한 지금 기업들의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계속해서 수급이 언제든지 붙어서 시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러면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을 차트를 통해서 좀 주가 위치를 보겠습니다. 텔레피스입니다. 목요일장에 지능형 반도체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고 상한가를 갔고요. 자, 금요일장도 아래 위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텔레칩스의 이틀 동안의 대량 거래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없던 거래량이 터졌어요, 바닥에서. 자, 보시다시피 이런 거래가 터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틀 연속 터지면서 시세를 형성했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 이 기업의 모멘텀을 보고 세력들의 입성을 알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단기간으로 빠져나가기보다는 이 재료를 갖고 당분간 최소한 한두 달은 수급을 만들면서 계속 급등락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점에 착안을 해서 고점에서만 추격 매수하지 않고 저점에서 눌림목 줄 때만 기다렸다가 트레이딩을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기관 물량이 살짝 돌았다가 물량을 다 던지고 좀 빠져나가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기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시가총액이 1,300억으로 큰 시가총액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핸들링이 가능한 종목이 됩니다. 추격 매수만 하지 말고 급등락할 때 저점 구간을 노리는 정리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NCN도 마찬가지로 지능형 반도체 관련된 재료가 나오고 급등했지만 다음날 이 장대 양봉의 몸통에서 지금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재무현황에서 보셨듯이 재무적으로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스윙 관점에서 보는 것도 사실은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장중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는 게 낫다고 보고, 역시 스윙 관점에서도 보려면 텔레칩스를 저점을 노리면서 스윙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아주 고점에서 계속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벤처기업 투자가 많은 동사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필요사 AI 같은 그런 재료들이 이미 반영이 되면서 급등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아주 좋은 거래량들이 최근 터졌는데, 이 고점은 의미가 있죠. 다 보시다시피 꼬리가 길고 꼬리가 길고 꼬리가 길고 계속 고점 부담을 안 씁니다. 근데 재미난 건 고점 부담을 안 와서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린 종목은 보통 다시 두들겨 맞으면서 원위치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장대 양봉을 종가상으로 훼손하지 않고 고점에서 계속 고공연투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스윙 전략으로는 얼마든지 분할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더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이 꼬리가 다 장악되는 장대 양봉이 등장한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세력들이 밑에선 또 수급을 받는다는 얘기니까요. 이것이 다시 깨져서 내려와도 얼마든지 재료가 한번 나오면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붙일 수가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점에 분할 대응하고 수익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하고 계속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트레이딩 종목으로서는 특별히 이렇게 무리가 없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종목군에서는 뭐 하나테크인을 분사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워낙 이제 등치들도 크고요. 거기에 관련된 재료가 형성되는 건 쉽지 않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최근에 클라우드 관련된 재료가 많이 나오는 지능형 반도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결국 이런 지능형 반도체들을 나중에 쓰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클라우드 쪽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주들 포스코 ISD가 계속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에서 꼬리를 계속 단다는 것은 부담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눌림목 나올 때 눌림목 저점에서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되세요. 삼성 SDS도 모처럼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서 바닥 탈출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급락할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삼성 SDS 같은 종목들을 오너 리스크는 있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모아가면 좋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시세가 반영이 되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저점에서 계속 매집해 가면 클라우드 관련된 재료가 반영되고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데, 여전히 아직도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달 사서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은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짧은 단타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 에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죠. 자, 저점 내려왔더니 반등하고 고점만 쫓아가서 매매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저점 떨어질 때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시총 1조짜리입니다. 중견기업이죠. 현대차 기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오 기술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전에 있는 직전 고점, 자, 이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또 꼬리를 또 달았어요. 부담스럽죠. 그러나 눌림목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수급이 붙으면서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차트를 앞에 당겨보면, 자, 이렇게 앞에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에 쉽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들이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좋은 모습이 나와서 눌림목이 깊어지면 오히려 재미나게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은 지능형 반도체 관련주들을 트레이딩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오히려 클라우드 관련된 대형 종목군, 이런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 성향에 따라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유동성 환경에서의 테마주 형성은 기회가 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